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하는 짓마다 점입가경, 막장 끝판왕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돌아다니며 종횡무진 활약 중인 망언제조기. 이쯤 되면 야권의 결정적 대선 리스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쩍벌성렬, 하체가 부실한 그분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데요. 하는 일마다 왜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까요? 국힘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은 신고식 과정이 국회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국회 보좌관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역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을 해도 되나?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는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익명의 글쓴이는 수도권 코로나 4단계 발령에 따라 국회 방호과에서는 의원실 방문자에 대해 각 의원실로부터 하루 전에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접수받는데 출입증을 절대 배부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당일 윤 전 청장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 층의 국힘당 소속 의원 사무실을 수행원을 대동해 방문했는데요.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의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윤 전 청장은 사전 신고도 없이 그 일행 10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특히 각 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할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청장 측은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지만 국회 내 수칙을 엄격히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왜 이런 건 보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는 건가요? 대통령이 된다는 양반이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헌법은 과연 준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는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좀 더 하여튼 나은 삶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좋은 뜻에서 시행했다고는 보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것이 정책의 의도와 좀 달리 실현되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어떤 이념에 치우치거나 또는 정치적인 유불리가 정책의 수립이나 또는 정책을 지속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 여러 젊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많은 일자리들을 없애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겁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 개입 정책입니다. 임금을 수요 공급 완전 자율에 맡긴다면 아무리 이래도 최소한 생계조차 유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양산됩니다. 또한 지나친 저임금은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구매력을 상실케 해 경제 활력과 성장도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2조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 정신 회복이었습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까? 본인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감사를 일삼고 중도의 임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행태 자체가 헌법을 무시했는데 또다시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하시겠습니까?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 값으로 취급받는 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입니까? 민생경제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보 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천명한 헌법 정신 수호를 유념하시고 비난보다 비판, 독설보단 대안 제시 중심의 대선 행보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힘당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이 없다라는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이 과거 판사 재임 시절의 전력이 드러나면서 최저임금 발언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딸 시집도 못 보내고 있는데 현재현 가명에 펑펑 운 동양 피해자,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5년 가명, 피해자들 오열, 울분 터트린 동양 피해자들, 현재현 가명에 반발, 동양사태 현재현 절반으로 가명. 이른바 동양사태로 지난 2015년 5월 22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것을 보도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올라온 기사 제목입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 전 회장 항소심에서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 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현재현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7년형으로 대폭 감형에 선고했습니다. 당시 형사 4부 부장판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국힘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재벌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선물해 준 건데요. 그 대가가 뭐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을 놓고 당시 법정을 가득 메운 동양 피해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현재현 전 회장의 형량 축소를 위해 사기 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범죄의 고의성을 묵살하는 편파 판결을 내렸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2015년 당시 노컷 보도 기사를 링크하고 경기고 서울법대 선배이자 검사 출신인 재벌 총수에게 최재형 판사가 준 가명 4만 명의 피해자는 과연 법과 재판이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믿었을까라고 물었는데요. 최 대표는 최저임금에 관한 그의 발언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 라며 누구를 위한 출마인지 확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망가뜨린 독립과 중립은 더 이상 운운할 자격이 없으니 방패막이로 삼은 건 삼가하시고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쪽 같은 사람, 미담 제조기로 불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판결을 해왔던 그저 그런 판사였습니다. 검찰청장 출신의 후보와 감사원장 출신의 후보, 아주 놀고들 있습니다.